자, 어디 해야 돼? 그거 다 했어? 뭐냐, 저기는 다 했어? 이제, 뭐, 143페이지? 보자. 저번에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어. 판의 경계가 뭐가 있어? 멘틀이 하강 부위에 판과 판이 모여있는 거. 수렴한 경계가 있지. 수렴한 경계에는 뭐가 있다 했어? 돈 많이 벌었어? 어? 아, 그거 뭐 했어? 너 뭐 산다 했잖아. 옷 안 샀어? 옷 안 샀어? 옷 산다더니. 수렴한 경계에는 뭐가 있어? 섭입형하고 뭐가 있어? 파고드는 형하고 충돌형이 있다 했지. 하고 판과 판이 만나면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적은 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파고드는 거를 섭입형 경계라고 해. 하고 얘는 대류판하고 해안판이 만나거나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만나지.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 뭐가 생기냐? 해구, 바다 골짜기, 그 다음 호상열도, 그 다음 또는 습곡사명이 생겨. 그리고 얘는 당연히 마찰이 생기니까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화산활동이 일어나. 그리고 깊어지니까 천발 지진도 생기고 중발 지진도 생기고 신발 지진도 다 생겨. 섭입형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아이, 답답하다. 답답한 거 같다 내가. 그리고 충돌형은 이제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만나. 그러면 서로 간에 파고들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화산활동은 안 생겨. 하고 천발하고 중발 지진이 생겨. 대표적인 게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지. 하고 푹푹 올라가 버렸지. 그 다음 이제 발산형 경계는 뭐야?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야. 하고 판과 판이 벌어져.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그마가 생기면서 해안판과 해안판 사이에는 뭐가 생겨? 해저 산맥이 생겨. 그러면 여기는 바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생성되면서 바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활동 생겨. 그리고 지진은 뭐만 생겨? 바로 밑에서 올라오니까 천발 지진만 생겨. 그리고 이제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달라지지. 그러면 얘는 저 해령하고 V자형 열곡이 생겨. 골짜기가. 근데 얘는 이 V자형 열곡이 길게 이어졌어. 이걸 열곡대라고 그러죠. 하고 제일 유명한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보존형 경계가 있어. 보존형 경계는 뭐야? 새로운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판과 판이 어긋나. 그러면서 이런 거지. 해령 주로 해령 사이에 생겨. 아니면 해구에서도 생겨. 가끔씩은. 근데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 판하고 이 판하고 이동 속도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판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밀어내면 아주야, 너희들 친구 이제 많이 듣고 와. 해송권만 만들었어. 응? 네 한 명인데도 내가 만들었어. 키우려고. 여기는 봐라. 같은 방향이지. 같은 방향이지. 그러면 마찰이 안 생겨.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지.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면 마찰이 생기겠지. 어디가 판과 판인 거예요? 이 판. 이게 경계야. 판과 판의 경계. 이 세로줄은 뭐예요? 세로줄은 해령. 해령이 바다산맥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봐라. 이렇게. 여기 봐봐.
원래는 붙어 있었어. 네. 근데 이 판하고 이 판에 해령이 붙어 있었어. 이렇게. 네. 근데 이게 환갑판이 이 판하고 이 판이 1번 판하고 2번 판이 서로 다른 판이니까 이동 속도가 틀려. 이동 방향과 속력이 틀려. 그러니까 이 판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판은 이쪽으로 이동해버려.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같은 방향이지. 네. 그러니까 마찰이 안 발생.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마찰이 생기면서 이걸 수평 이동 단층이 변환 단층이라는 거야. 응? 근데 여기서는 마그마는 안 생겨.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안 발생해. 그리고 뭐만 생기냐? 천발 지진만 생겨. 이해됐어? 그리고 해령의 변환 단층은 봐봐.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생겨. 해령이 이렇게 있었지. 변환 단층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발달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유명한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재난 영화에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어. 지진이 발생하고 막 난리 나는 거 있어, 미국에서.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이 서로 어긋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저번에 본 거야. 까먹을까봐 선생님이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143페이지 보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엄마한테도 말할게. 내가 하주한테 계속 와라고 그랬다고. 여기 와갖고 스터디 카페 같이 공부하라고 그랬다고. 응?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 공부해. 그래갖고 솔직히 집에서 너 공부할 분위기 안 되잖아. 그러잖아. 너 혼자 있으면 공부할 분위기가 안 생기는데 학원 오면 그래도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강의실이 많이 비니까 네가 언제든지 와갖고 써도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면 되지. 알았지? 하주야? 자, 첫 번째 봐봐. 이제 화산의 활동이 있어. 화산 활동은 뭐냐? 자, 보자.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뭐가 분출된다? 화산 분출물이 방출된다. 응? 자, 화산 활동은 뭐냐?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분출되는 거야. 어제 다크 투어인가 옛날에 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 거기서 이제 화산에 대해서 다루는데, 야, 화산이 폭발이 엄청나더라. 뭐냐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대. 화산 폭발이. 갖고 이제 이게 분출물이 있잖아. 화산재가 몇 킬로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계급을 정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백두산이 100년 전에 100년 넘게 전에 7단계가 슈퍼 화산이 돼버렸대. 갖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18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탐브라 화산이라고 폭발했거든. 그게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 없었어. 여름이 없었어. 화산재가 뭘 가려버려? 태양빛을 가려버리니까 지구 온도가 낮아져. 갖고 여름이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그 이유를 몰랐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는데 걔들이 뭐 알겠어? 그래갖고 왜 그때 여름이 안 오고 겨울이 왔는지, 겨울만 됐는지 몰랐어.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슈퍼 화산 같은 거. 근데 우리 백두산은 100년마다 한 번씩 화산이 터졌어. 근데
저번에도 22년도인가 막 영화가 백두산 뭐 폭발하는 영화가 나왔어. 근데 2022년도에 100% 2025년도 정도에는 폭발할 거라고 그랬어. 지질학자들이 폭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행이지. 자, 봐봐. 자, 뭐냐면 이제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된다. 화산 분출물에는 뭐가 있냐?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어. 야, 이 뭐냐면 화산가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뭐냐면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야. 70%가 수증기야. 수증기고 70%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 다음 이산화황이야. 이산화황이다. 그러면 왜 이게 무섭냐? 이산화탄소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오지. 갖고 무거워,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그 지역에 하면 한 10분 안에 죽어버린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느낀대. 이산화탄소, 산소가 없잖아. 이산화탄소만 마시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돼.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산화황도 굉장히 유독가스야. 그리고 이게 봐라. 자, 그리고 이렇게 가스가 나와. 가스가 나와. 그 다음 뭐가 나있어? 화산 쇠설물. 이거는 그거야. 이제 고체. 근데 화산 폭발의 충격이나 화산가스에 의해서 부서진 고체 물질이다. 그러면 이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 제일 큰 게 암계, 그 다음 화산역, 자갈, 화산재, 화산진 등이 있다. 옆에 봐라. 야, 옆에 보면 화산가스의 성분은 수증기가 70%, 이산화탄소 15%, 질소 5%, 이산화황 5%, 기타 5%고 화산 쇠설물의 크기는 진이 0.06mm 이하야. 그리고 화산재가 0.06에서 2mm 이하야. 화산역이 2mm에서 64mm 사이야. 화산안개가 64mm 이상이야. 이렇게 화산안개는 돌덩어리고, 그 화산역은 자갈릭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진재야. 근데 재보다 더 작은 게 진이야. 그러면 화산재가 몇 센치만 쌓여도 우리는 다 마비돼 버리니까 도시가 1cm에 1cm만 쌓여도 도시 이름이 다 마비된대. 전기 공급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차도 못 가. 미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거야 화산.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불덩어리가 이제 용암 같은 게 이제 막 튀어오르지. 그러면 이걸 맞으면 운동 에너지도 많아. 근데 불타는 돌덩어리잖아. 머리를 뚫고 들어가 버리지. 엄청 맞으면 엄청난 거지. 그리고 용암은 봐라. 용암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마그마에서 대부분 마그마에서 용암하고 마그마는 차이는 뭐냐? 마그마에서 뭐가 빠져나가? 기체 성분이 빠져나가. 그러면 그게 용암이야.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지표로 분출된 영육물질로 온도는 700에서 1200도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 더 무서운 건 뭐냐? 옆에 봐봐. 화산 쇠설류가 있어. 화산가스, 화산재가 뒤섞인 먼지 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어 산사면을 따라 흐르는 현상이야. 최대 속도는 700km/h, 온도는 1000도씨에 이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화산 이류야. 그러니까 흙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 그러니까
화산재가 많이 분출되면 비가 와. 왜? 여기에 응결 핵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비하고 이제 화산재하고 섞이지. 화산 이류가 돼. 그건 이거 완전히 시멘트 성분이야. 이게 덮쳐가지고 굳어버리지. 그럼 시멘트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화산 이류가 흘러버리면 물하고 화산재하고 섞여버리지. 그러면 그게 시멘트잖아요. 굳어버린다니까 바로.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굳어버려. 그 사람이 그게 갇혀갖고 죽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그 다음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 환경적인 피해는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대기에 원시력과에 영향을 주고 산성비를 내게 되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고,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지. 아까 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1811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방출한 거야. 화산재를. 갖고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친 거야. 갖고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버렸어. 다음 연도에 뭐가 없었다?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름이 없는 계절이 있었어. 연도가 있었어. 그 정도로 큰 화산 폭발이었어. 탐보라 화산. 그 다음 봐라. 너 뭐 왔지? 띵 소리 났는데, 엄마? 자, 보자. 그리고 용암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고 산불이 발생하고, 화산시설물이 용암에 섞여서 산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산사태가 발생한다.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용암에 의해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화산활동의 이용은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광물질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한 화산지대의 열을 이용하여 지열 발전이나 원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저기 일본 가보면 일본도 화산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그 백보를 갔어. 백보는 자동차 타고 이제 관동지방을 갔는데, 백보를 내려갈 때 보니까 산 위에서 내려갈 때 보니까 뿌예. 그리고 똥냄새가 많이 나. 황. 화산지대니까 황이 많단 말이에요. 황이 많아. 황이 냄새가 왜 이상해. 똥냄새가 비슷해. 그리고 왜 막 뿌였냐면 여기는 딱 하면 수증기가 나오대. 그래갖고 어느 마을에 갔더니 세면대 같은 데 있는데 오목파했어. 근데 이게 뚜껑이 있는 거야. 근데 뭐 거기에다가 요리를 해 먹는데 딱 보니까 뚜껑을 여니까 수증기가 쫙 나와. 그래갖고 이 바구니에다가 뭐 감자라든지 달걀 있잖아. 그 야채를 갖다가 데쳐. 갖고 딱 달걀을 먹으니까 졸라 맛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이제 화산활동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감시한다. 지표의 온도 상승, 화산 분출, 가스 분출, 지진 횟수의 증가, 지형 변화 등을 관측하여 분출 시점을 예측한다. 그리고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고 대피소를 만든다. 화산 세설비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하여 용암의 이동 속력과 경로를 조절한다. 그러면 옆에 보자.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 화산 분출 시기가 가까워지면 마그마가 상승하고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이 증가하고 지표의 온도가 상승한다. 마그마가 상승으로 지표면이 융기하여 산사면에 경사각이 증가한다. 그리고 올라와. 이제 다음 지진이 있어.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쌓인 에너지가 이제 강체, 딱딱한 암석 같은 데에다가 쌓이다가 이제 이게 한계를 넘어서면 이게 단층이 생기면서 지층이 잘라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봐봐. 짧은 시간 동안의 지진은 넓은 지역에서 걸쳐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을 파괴시켜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지진의 발생 원인은 뭐야? 알아. 나왔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야. 어? 단층이라든지 지층이 끊어지거나 화산 폭발. 뭐야? 지구의 지하 동굴의 붕괴. 지하 동굴의 붕괴. 붕괴 같은 게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진파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 지진에 의한 피해는 봐라. 첫 번째 환경적 피해는 해저 지진에 의해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해. 옆에 나왔지. 지진의 일은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해파로 해안에 접근함에 따라 속도는 느려지는데 파고는 높아져. 옛날에 그 발릭에서 이 지진의 일이 나왔고 사람 많이 죽었어. 한 80년도인가 90년도인가 엄청 많이 죽었어. 그리고 96년도인가. 그리고 산사태, 숲의 파괴, 물의 오염 등을 일으킨다.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도로, 건물 등이 붕괴되어 교통마비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가스관이 파괴되어 가스가 노출되고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지진 발생 후 화재나 질병 등으로 발생으로 해서 2차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대피 방법은 방석 같은 거 가지고 가구 밑으로 들어가지. 그리고 지진이 이제 멈추지. 그리고 여진도 멈추지. 그러면 문을 먼저 지진이 발생할 때 문을 열어놔야 돼. 왜? 문 안 열면 이게 진동에 의해서 뒤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 문을 열어놔. 그리고 가스밸브나 전기는 끄고 나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다가 건물 옆에 붙으면 안 되고 건물 벽에서 떨어져 있는 데. 왜? 간판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 같은 데. 이해됐지? 그리고 지진에 의한 피해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가 있다. 옛날에 대규모 지진은 지구 자전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륙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구 자전축이 약 10cm가 이동했대. 그리고 일본 본토는 약 2.4m가 서쪽으로 이동했대. 지진의 이용은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 분석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고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구조를 파악하여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도로댐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그리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단층 지역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진이 약한 곳에는 대형 건물을 짓지 않는다. 건물을 건설할 때 내진 설계를 의무한다.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를 한 게 내진 설계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고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돼서 내진 설계를 그래갖고 전체 그 건물이 한 50%밖에 안 될걸? 내진 설계라는 게. 근데 일본은 거의 90%가 넘을걸?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리고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인다. 해안 지역은 지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하여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그리고 옆에 나왔다. 인공 지진에 의한 지하 자원 탐사. 그리고 지진 발생 경보 시스템. 지진에 의해 피해 주는 피해는 P파하고 S파 중에 P파는 빨라.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먼저 와. 근데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야. 동시에 발생하는데 P파가 빠르니까 P파가 먼저 오고 S파는 나중에 온다. 근데 지진 피해는 S파가 더 커. S파가 뭐예요? 프라이머리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파동이 생기는데 P파하고 S파가 동시에 발생해. 근데 P파는 왜 프라이머리 웨이브냐? 속력이 빨라. 하고 먼저 도착해. 근데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P파 다음으로 도착한단 말이에요. 늦어. 속력이 늦지만 진폭은 커. 파동이.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진에 의한 피해는 주로 S파 또는 표면파에 의해서 발생한다. 표면파가 제일 느려. 얘가 제일 느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피해가 커. 그 다음 가장 먼저 도달한 피파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으로 달리던 기차가 강한 진동이 오기 전에 멈춘다면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겠지. 145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있어? 왜? 모르고 있어?
다 있어? 자, 보자. 1번에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4번에 해령, 해구, 변환단층. 그 다음에 7번에 광합성, 지진. 1번에 가, 디귿, 나, 기역, 다, 니은. 2번에 공, XX. 3번에 큰, 작은, 해구, 깊어진다. 그 다음 1번에 가에 1번에 니은, 나의 기억, 다의 디귿, 공 X. 모르고 있어? 없어? D자 넘겨봐. 해. 다 끝났네, 이 단어. 여기 다 문제도 다 숙제. 그렇지. 마무리 문제 여기도. 응? 마무리 문제 여기가. 마무리 문제? 네. 잠깐만. 네. 마무리 문제도 풀어야지. 여기, 몇 페이지까지냐면, 151페이지까지 숙제. 그리고 146페이지 봐봐. 140. 6페이지. 거기 그림 봐봐. 이 여러 가지 판에서 나온 대표적인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하고 지형이, 뭐, 변동되고 일치한다 했지. 판의 경계에서. 왜? 판과 판이 충돌하거나 벌어지면서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자, 1번은 뭐니? 판과 판이 발산형 경계 중에서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벌어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응? 얘는 그래갖고 천발 지진하고 화산이 발생하는데 이 열곡대가 이제 더 깊어지면 해수면보다 낮아지지.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갖고 여기가 홍해가 되는 거야. 홍해가 생긴 거야. 계속해서 이제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깊어지지. 깊어지니까 골짜기 깊어지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아져. 그러면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홍해가 된 거야. 얘는 발산형 경계야.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갈라지면서 천발지진하고 화산활동이 발생한다. 그 다음 2번이 어디냐?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얘는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갈라지면서 해령과 열곡이 생겨. 얘도 천발지진하고 화산활동이 발생한다. 그 다음 3번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지. 이거는 보존형 경계야. 대류판하고 대류판 변환 단층이 생긴다. 천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안 생긴다. 이해됐어? 자, 그다음 봐봐.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뭐 4번의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형 경계지. 근데 충돌형이야.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충돌하면서 스콕산맥이 생겨. 얘는 파고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안 생겨. 천발하고 중발만 생긴다. 근데 자 5번은 쿠릴 해구인데 얘는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만나갖고 생긴 건데 해구, 호성열도 생기고 얘는 화산 활동 천발부터 신발 다 생긴다. 그리고 6번이 페루 칠레 해구인데 밀도가 큰 나치가판이 밀도가 작은 대류판 태평양 남아메리카를 파고들면서 해구 생기고 호성열도는 안 생기고 스코산맥 안데스 산맥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화산 활동 생기고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긴다. 이해됐지? 자, 됐지? 모르는 거 있어? 괜찮아? 그 다음 조금만 쉬어.
쉬고 하자. 아이씨, 애들 못 찾았네.
끄십니다. 안 껐어? 내가? 어이씨, 안 껐어. 한 번 해야 되겠다. 안 꺼버렸어, 지금. 이건 다 했으니까 꺼버리자. 다 했다. 자, 보자. 이제 어디냐면, 시스템과 중력, 160페이지는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선생님한테. 네. 내일 언제 오라고? 1시 오는가요? 내일 1시에 오면 돼. 응? 네. 자, 보자. 자, 봐봐. 여기를 펴봐. D자로 펴봐. 162페이지. 자, 162페이지를 펴봐. 1페이지요. 2페이지. 한 장 더 넘겨. 자, 물리량을 배울 거야, 여기서. 물리량을 배우는데, 자, 보자. 물리량을 배우는데, 물리량이 뭐냐? 자, 물리 현상을 양적인 크기로 나타내는데, 크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스칼라량하고 뭐가 있다? 벡터량이 있어. 스칼라량이 뭐냐? 크기만 나타내는 물량이야. 스칼라량. 스칼라량은 크기만 나타내는 거야.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낸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뭘 배웠다? 이 스칼라라인을 배운 거야. 크기만 나타낸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 선생님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내요? 숫자로 나타낸다. 1, 2, 3, 4, 5로. 이해됐지? 방향은 뭘로 나타내요, 선생님? 엄청나게 많아, 방향. 360도. 어? 근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제 직선 운동만 취급해. 갖고 정지에 있다가 힘받아갖고 움직이지. 이게 기준방향 플러스야.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이번에도 정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힘받아갖고 움직이지. 이쪽이 기준방향 플러스고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방향은 그래서 기준방향, 방향은 부호로 나타내. 가지고 기준방향 플러스하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플러스가 기준방향이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숫자는 크기는 숫자로 나타내고 방향은 뭘로 나타낸다? 직선 운동만 취급하니까 두 방향밖에 없어. 기존 방향하고 반대 방향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스칼라량에 뭐가 있냐? 제일 처음에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있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근데 변이는 뭐야? 공간상의 위치가. 또 뭐야? 저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최단 직선거리. 직선이 들어갔네. 방향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그럼 보자.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갖다가 보여드려볼게. 이동거리는 뭐냐?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어. 아니? 그러면 경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1번, 2번, 3번 코스야. 그러면 봐라. 1번 코스는 봐라.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인데 여기서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크니?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이동이면 된다 했다. 몇 번? 누가 제일 커? 단거리요? 단거리요? 이동거리. 이동을 뭐가 더 크냐고요? 3. 그 다음. 1. 그 다음은 2지. 변이는 어떻게 되니? 2로 정해져 있어.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으면 최단 직선거리야. 따라서 변이는 2로 갔다. 자,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만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은 거야. 하주야. 뭔 말이냐면, 자, 봐라. 내가 이쪽으로 10m를 갔어. 이쪽으로 5m를 갔어. 이동거리 얼마야? 이동거리 얼마야? 15m. 변이는 얼마야? 5m. 그렇지.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A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고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방향이 변하지. 그럼 누가 크게 돼 있다? 이동거리지.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게 돼 있어.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 즉, 봐봐. 선생님이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이동거리 얼마야? 1m. 2m지. 변이 얼마야? 0.
그렇지. 제자리잖아. 위치 변화 없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하니까 제자리지. 즉 네가 엄마 아빠하고 거기를 가. 이마트를 가려는데 도로 표지판에 이마트까지 3km 남았어. 그러면 그거는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이동거리. 이동거리지. 어떤 미친놈이 직선으로 들어. 직선으로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이라도 휘어지기 때문에 이동거리다. 그리고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왜? 최단 직선거리니까.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400m 트랙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사이가 거리가 출발점하고 중간점 사이 거리가 100m래. 근데 A라는 놈이 반바퀴를 돌았대. 똑같은 시간 동안에 B라는 놈은 한 바퀴를 돌았대. 그러면 자 A는 이동거리 얼마니? 이동거리 얼마야? 절반 이동했잖아. 200. 200이지. 변이는 얼마야? 100. 그렇지. 그 다음 B의 이동거리 얼마야? 400. 변이는 얼마야? 0. 그렇지. 이게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개념이에요. 이해됐어? 이제 알겠지? 네. 그 다음 이제 속력하고 속도야. 속력은 뭐야? 물체의 빠르기야. 단순하게 방향신경 안 쓰고 빠르기만 나타낸다. 영어로도 스피드야. 근데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야. 영어로도 벨로시티야. 앞으로 우리가 속력 속도는 V로 나타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보자. 두 번째 속력하고 속도를 보자. 속력하고 속도를 볼게.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이야. 그리고 속도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야. 근데 보자. 여기서 잡아라. 근데 이만한 사고가 있었어. 자, 선생님은 쯔위가 6개 먹었어. 많이 먹었어, 조금 먹게 먹었어. 이만한 걸 6개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지. 근데 서련이 10개 먹었어. 돼지 새끼. 그 다음 지민이는 여기는 BTS의 지민이가 아니라 AOA에 같이 있는 지민이 아니 사무엘체스 같이 생기네. 15개 처먹었어. 얘는 배 터져 죽었겠지. 서련에 비해서 주인은 적게 먹었어. 서련에 비해서 지민이는 많이 먹었어. 10분의 6, 10분의 15.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즉 봐라. 우리가 뭘 하냐면 자 정의를 통해서 뭘 뽑을 수 있어? 관계식을 뽑을 수 있어. 정의는 뭐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그러면 A가 뭐냐? 여기서는 기준이야. 기준이야. B가 뭐냐? 비교돼. 근데 기준은 일정해버리면 하나.
10분의 6, 10분의 15. 근데 10분의 6, 9분의 15. 통분해야 돼. 귀찮아. 그러면 관계식은 뭐가 되냐? 기준분의 비교가 돼. 앞으로 물리의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야. 즉 봐라, 여기서도 자, 단시간 A 하는 동안에 얘가 기준이야. 기준이 일정해 보였잖아. 그리고 이동거리가 비교되잖아. 따라서 속력은 기준분의 비교,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미터 퍼 세컨드. 이해됐어? 그 다음 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기준분의 뭐야? 변이. 기준이 뭐야? 일정하잖아. 그리고 비교되잖아. 시간분의 변이. 그러면 얘는 속력은 시간분의 변이야. 근데 얘들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쳐.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다음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나 이동 변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표시해. 화살표가 방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동거리하고 이동거리는 스칼라라인이지. 크기만 나타내지. 변이는 뭐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다.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지. 크기만 나타내. 근데 속도는 뭐야? 속력 플러스 방향이니까 얘는 화살표를 쓰는 거야. 방향이 있다고.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 누가 더 커? 이동거리가 크지. 방향이 변하면.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하고 시간분의 변이 중에서 속력이 속도보다 더 빠른 거야. 왜? 방향이 변하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빠른 거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만 속력하고 속도하고 같은 거야. 무조건 방향이 변하면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속력이 속도보다 빠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봐라. 이제 여기에서 자, 스칼라라인이 또 뭐가 있냐? 시간, 온도, 질량, 부피, 이거가 있는 거였어. 선생님! 시계 보니까 시계에 방향이 있는데 1시, 2시. 이 병신아, 그거는 시계 방향이지. 야, 12시 방향에서 적출연,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방향 있잖아요. 병신아, 그거는 시계 방향이지. 시간은 태초부터 누적된 거야. 야, 타임머신이 안 나 백이 있어, 없어? 없잖아. 흘러가기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야. 시간은. 이해됐어?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온도. 선생님, 온도 마이너스 20도씩 있는데요? 그거는 섭씨 온도고, 온도를 내리다 보면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요. 그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낮출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갖고 그걸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해요. 0켈빈부터는 플러스밖에 없어.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온도는. 그리고 질량, 부피, 일부 에너지 다 마이너스가 없어. 그 벡터라인이야. 근데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힘을 받아서, 자, 여기에 힘이 있는데, 힘은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거 뭘로 표시해? 화살표로 표시해. 시작점이 뭐야? 작용점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그러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나타나잖아. 확실한 벡터는. 또 보자.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긴다.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속도가 변해. 가속도가 생겨요.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A로 나타나. 악셀레이션. 얘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깁니다. 근데 봐봐. 가속도는 뭐니? 단위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해서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를. 그러면 여기서 얘가 기준이고 1초면 1초 일정해 버리고 얘가 비교되잖아. 그러면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앞으로 삼각형 델타는 삼각형을 델타로 불러. 변화량이야. 그럼 속도 변화량이야. 또는 시간에 따른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돼. 제로 루트는 처음 속력이야. 그러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누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그러면 얘도 벡터량이야. 벡터량이야. 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힘이 크기하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도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 그럼 보자. 가속도의 크기는 벡터량이니까 크기는 뭐를 의미할까? 속도 변화라는 거. 야,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그러면 야, 1초에 1m/s씩 빨라진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그러면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2m/s씩 빨라진다. 속력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를 의미한다. 응? 그 다음 방향은 뭘 의미해? 속도의 증가를 의미해.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 그럼 뭐잖아. 이때 가속도에서 자, 가속도가 플러스야. 그럼 증가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증가해야지 감소야, 증가해야지 플러스야, 감소해야지 플러스야. 플러스가 증가해야지 플러스야. 플러스 10이겠지.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감소해야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이겠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좀 이따 더 설명줄게. 마이너스는 감소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감소하려면 플러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해됐어?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더 편해. 이렇게 보면 화살표로 보면 더 편해. 자, 마이너스 10이고 0이고 10이야. 오른쪽이 플러스다.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감소돼요. 이해됐지? 플러스가 증가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됐어? 이게 야,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속도의 증가냐.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야, 속도가.
근데 플러스에서 플러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돼. 0에서 10으로 되면 플러스 10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0이 되면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플러스인 거야. 어? 이렇게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플러스고 플러스가 증가하면 플러스고 플러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인 거야. 이해됐어? 찍어놔. 보자. 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자, 평균 성명하고 뭐가 있어? 평균 성명. 평균 성명 뭐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야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는 거야. 어? 이해됐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려면 도중에 성역변을 고려 안 해. 단지 총 걸린 시간으로 총 이동거리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돼. 네가 시험 보고 나서 평균 내지 총 과목수로 총 점수의 합으로 갖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보자. 평균 성적이 뭐야? 얘는 총 걸린 시간분의 뭐야? 총 이동거리를 나눠.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도 누가 크거나 같다? 평균. 평균. 왜? 이동거리가 방향이 변하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단 말이야. 변이보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 빼고는 방향이 변하면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는 큰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근데 이제 단 등가속도 운동 시는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이때 평균 속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때는 평균 속력은 야, 나중 속력하고 처음 속력 돼갖고 절반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평균 속력은 이때는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이렇게 해도 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지?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 충격량, 운동량. 그 다음 전기장, 자기장량.
힘은 제일 확실한 벡터량이야. 그러면 힘이 작용하고 위치가 변했어. 힘이 작용하고 속도가 변했어.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생겨.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야.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 전기장이야.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야. 우리는 이제 뭘 배운다? 스칼라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벡터량을 배우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래프다. 그래프. 그래프가 중요하다. 그래프를 한번 보자.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통해서 물리 문제는 한 20문제 나오면 6, 7문제가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 푸는 조건을 찾아야 돼.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하고 민넓이야. 그러면 기울기는 뭐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그럼 여기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네? 기울기는 뭐야? 속력이네? 그러면 얘는 속력이 일정한 무슨 등속으로 이해됐어요?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속력이다. 근데 이때 보자.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했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기울기가 일정하네? 둘이 뭐 한 거야? 둘 다 등속 운동한 거야. 둘 다 등속 운동한 거야. 근데 토끼가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한 거야. 이해됐어? 둘 다 뭐는 일정하다? 속력은 일정한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2m/s로 등속 운동한다면 얘는 얼마로? 1m/s로 등속 운동. 그러면서 둘이 이제 거리차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게 1초일 때는 얘는 2m가지. 얘는 얼마가? 1m가. 그리고 얘가 2초일 때는 얘는 2m가고 얘는 얼마가? 4m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1m에서 2m로 증가하고. 이해됐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자, V1은 무한대요. 속력이 무한대요. 엄청나게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슈퍼소닉이고. 그리고 V2, V3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야, 기준 방향으로 움직여. 플러스로. 둘 다 등속이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근데 누가 더 빠르게? 얘가 기울기가 크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뭐니? 기울기가 0이지. 속력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1초에도 2m, 2초에도 2m, 3초에도 2m 정진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지. 자, 이거 잠깐. 이렇게 움직이지. 아이씨, 그림을 역같이 그린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럼 봐봐. 얘는 무한대. 얘들은 플러스로 기준방향으로. 얘는 뭐야? 0이야. 정지야. 그리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지.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프가. 이해됐어? 그 다음, 네 번째 보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얘가 자, 보자. 네. 그럼 보자. 이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 얼마야? 얘가 기준 방향이야. 플러스야. 얘는 뭐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자, 2초일 때 운동 방향 바뀐 거야. 운동 방향 바뀌었으니까 어떻다?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이동거리 얼마니? 몇 미터야? 가죠. 몇 미터? 2m, 4m니까 6m야. 변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m지. 그러면 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지? 방향 바뀌었으니까 속력도 속도보다 클 거야. 속력은 얼마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찍어. 됐어? 그 다음 이제 VT 그래프 보자. 이제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 보자.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속력이었어. 얘는 등속 운동이야. 얘를 뭘로 나타내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나타낼게.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 된다. 그러면 이때 밑넓이는 뭐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동거리는 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다? 이동거리다. 그리고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가 보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X축분의 Y축이지.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로 인해 가속도. 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야. 그리고 밑넓이는 뭐니? 이동거리.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그러면 보자. 자, 얘들은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같네. 기울기가 같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정지해가지고 일정한 힘을 받는 거야. 그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야. 등가 속도는요. 근데 처음 속력은 0이야. 근데 얘는 처음 속력이 있었어. 근데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 속도가 오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 차이일 뿐이야. 에? 처음 속력이 있냐 없냐 차이일 뿐이야. 에?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그 다음 A3는 뭐야? 0보다 작아. 가속도가. 이쪽이니까 기울기가. 10에서 0이 된 거야. 마이너스 10이 된 거지. 0에서 마이너스 10이 되면 또 마이너스 10이잖아. 이해됐어? 이게 봐봐. 이렇게 된 거야. 10으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뭘 받은 거야? 힘을 받은 거야. 속력이 느려졌어. 그래서 멈췄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이 힘이 작용하니까 뒤로 가버린 거야. 그다음. 이해됐어? 그리고 A4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선생님이 말했지. 정지에 있다가 힘 받으면 무조건 그 방향이 기준 방향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V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V가 돼.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자,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 얘는 뭐야?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플러스 V고, 플러스 A고, 왜? 힘이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 같다 했지. 힘이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등속이지. 플러스 V고, 가속도는 0이야. F가 0이야. 얘는 속력은 플러스인데 가속도는 뭐야? 마이너스지. 이쪽이 플러스니까 속력이 감소하잖아. 왜? 마이너스 F니까. 여기는 속력은 마이너스 V고 가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얘는 봐봐. 운동하다가 이때는 봐봐. 0부터 2초는 이쪽으로 힘 받았어.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 운동했어. 근데 2초부터는 2초부터 4초는 힘이 작용 안 했어. 등속 운동이. 그러니까 4초부터 반대 방향 힘 받아갖고 속력이 감소했어. 갖고 5초일 때 멈췄어. 근데 아직도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니까 뒤로 가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5초일 때가 운동 방향이 변한 거야. 운동 방향이 변했으니까 누가 더 크다?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 누가 더 크다? 이동거리가. 얘 4m, 얘 8m, 얘 2m, 얘 1m야. 15m야. 변이는 이거보다는 작지. 13m야. 속력은 6분의 15m. 속도는 6분의 13m. 자, 방향이 변했으니까 누가 더 크다? 이동거리다. 방향이 변했으니까 속력이 더 빠르단 말이야.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가. 이해됐지? 찍어. 만약에 5초까지 했으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아. 속력하고 속도도 같겠지. 근데 5초일 때 운동방향이 변해버렸잖아.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큰 거야. 운동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뭐가 크다? 이동거리가. 속력이. 이해됐어? 아유, 힘들다. 이해됐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 봅시다. 자, 아까쯤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 했어? 가속도라 했지.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이걸 시간하고 뭐로 그린다?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이 민넓이는 뭐야? 이 민넓이는 뭐야? 속도가 다르네. 어?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속도가 다르냐?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비할까? 뭐 등등 가속도야? 아니야. 얘는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어? 자, 왜 가속도가 증가해? 일정하게.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비례 관계가 있지. 힘이 증가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야. 그럼 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청속력 0이었어. 전기였어. 근데 가속도하고 시간을 그래프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선생님이 시간하고 가속도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뭐라 했냐? 속도가 다르게 했지. 얘는 플러스 4야. 얘는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다르면 0이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0에서 4가 나와요.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마이너스가 안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랑 같아. 속력하고 속도도 같단 말이야. 직선 운동이하고 멈춰버렸으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찍어. 그리고 원래 여기까지 해. 됐어? 쉬어? 내일 1시까지 오고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씨. 아이 씨발 그거네 씨.